예, 2022년 12월 30일, 내일이면 22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예, 오늘 사무장 오픈 특강 있는 날인데, 지금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근데 돈은 시스템이 벌어다 준다. 시스템의 결과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체계적이다. 공식이 있다. 이런 말들로 설명을 드렸고, 이건 또 한편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무언가 내가 인풋을 넣으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일정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체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사실 되게 많죠? 되게 많죠?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화학 공식, 화학. 물이 뭐예요? H2O죠. 이 H2O는 수소와 산소 분자 두 개로 이어져 있죠. 그죠? 이게 화학작용을 통해서 H2O라는 물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 두 개가 결합돼서 물이 되는 과정은 일정한 조건, 블랙박스죠. 일정한 조건 내에서는 물을 계속 생성해내죠. 그 물을 가수분해하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나뉘죠, 또. 그죠? 이게 뭐예요? 가역성과 비가역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되면 이 물이라는 게 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분자들로 분해될 수도 있고 합쳐진 물이 되잖아요. 그죠? 나는 문과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측면에서 주식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식 얘기를 하기 전에 어 왜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요. 왜 가난한 자들은 왜 계속 가난한 거에 대한 이유를 미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는 별로 없겠죠. 그죠? 대부분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 자리에 특강에 오셨을 거예요. 또 연말이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확고한 욕망이 있을 거고 그 욕망에 맞는 선택이 태도가 이 특강을 듣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도 똑같거든요. 주식도 똑같아. 이 시스템 체계적인 걸 이해를 못하면요. 아무리 대단한 어떤 그런 주식에 대한 기법, 매매 기법, 수익 모델을 발견을 해도요. 이게 오래 못 가요. 그게 본질이야 그게.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죠. '아니 오픈 뚜껑이라 그래서 왔는데 왜 자꾸 뻘소리만 하지? 아니 당연한 얘기인데 왜 자꾸 여기에 시간을 끌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안 그러냐면 음 계속 성공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원인, 본질적인 원리, 근거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꾸미에도 오랜 기간 비자발적 장투 그냥 사 놓고 묵혀 뒀더니 수천만 원을 번 사람이 있어요. '주식이 좀 되나 보다.' 본격적으로 주식 시작하자마자 운이죠. 이건 운의 영역이에요. 그죠? 이렇게 장기 투자가 시스템적인 게 아니었고 운이었던 거죠. 그리고 운으로 돈을 벌었어. 그다음에 내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자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니까 바로 돈을 까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거와 지금 내가 뭐가 다르지? 근데 그분도 인정해요. 과거에 벌었던 건 운이었다라는 걸.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돈을 꾸준히 번다라는 건 주식뿐만 아니고요. 부동산이든 펀드든 혹은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 시스템을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어떤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은 항상 항시적으로 모든 시기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또 안 돼요. 왜 그래요? 이 블랙박스의 전제 조건부가 바뀌면, 변수가 바뀌면 또 이 시스템이라는 건 작동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단어가 이거죠. 휴브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휴브리스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성공해 왔던 본인의 패턴, 본인의 시스템, 이게 누군가는 10년 동안,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본인만의 성공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 성공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안 통해. 근데 휴브리스라는 건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는 행태를 휴브리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휴브리스로 인해서 망해가는 기업, 망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시장 가치를 갖는 기업은 엑손모빌이었어요. 엑손모빌. 들어보셨어요? 석유 회사예요. 미국의. 예, 미국의 석유 관련된 회사인데 엑손모빌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세계에서 탑이었어요. 세계에서 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과거에 30대 기업이 현재에는 한 개, 두 개 기업이 남아있을까 말까 하고, 그죠? 대부분이 몰락하죠. 왜? 성공 방정식이 바뀌거든. 전제 조건부가 바뀌고, 사람들의 욕망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주식으로 놓고 보면, 주식에서는 되게 커다란 세 가지 추세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 요런, 요런 횡보 박스가 있고요. 이거 횡보 추세죠. 요런 상승 추세가 있어요. 또 횡보 박스가 있고, 상승 추세가 있고요. 또 단기적인 급락, 상승, 급락, 급상승. 그다음에 우리가 요 세로선이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 2020년 1월 3일이에요. 이날 이후로는 추세가 하락이죠. 그죠? 하락이에요. 그러면 대세 상승이 있고요. 그 가운데 박스가 있고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상대적이에요. 이것도 박스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또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있다가 이제는 대세하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수익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수익 모델이라고 하죠. 갖고 있어도 이렇게 시기별로 그 수익 모델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최장기간 시장 가치가 1위였던 엑소모빌이 지금은 눈에 띄지도 않죠. 눈에 띄지도 않죠. 물론 지금도 비상장, 뭐 아람코 얘기를 하시면 할 얘기는 없어. 아람코가 비상장으로는 1등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우디에서 잠재되어 있는 석유 가치를 증권으로 환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또 아람코가 비상장 쪽 뭐 상장 포함해서 1등일지는 모르겠지만 영구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영구적인 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죠? 갈수록 어려워져. 뭔 얘기야? 돈을 벌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대. 그 시스템은 어떤 동일한 전제 조건 속에서 무언가 인풋을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물을 꾸준하게 내는 그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이 시스템도
전제 조건부가 크게 달라지면 또 무용지물이 돼. 어렵죠, 그죠? 그렇죠? 어려워. 어려우니까 돈 벌기 힘든 거야. 어려우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5% 정도만 수익을 낸다고 하죠. 통계적으로.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그죠? 나머지 95%는 거의 깡통이거나 깡통으로 계속 수렴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털깎기라고 많이 하죠. 양털깎기라고 많이 하는데 결국 이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 혹은 금융시장에서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어떻게? 외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소수의 슈퍼개미들, 그리고 소수의 직업적 트레이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 소수의 그런 분들은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각자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다 있다고. 각자가 돈을 버는 방식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뭐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 선물 시장에 뭐 2, 3위 하죠. 2, 3위권. 선물 옵션 시장이 우리나라가 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 좀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 중에 좀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선물 시장 왜 이렇게 클까요? 왜? 우리나라는 주가 지수를 마음대로 쪼물딱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요즘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과거에는 포스코, 현대차 이렇게 몇 가지 종목에 이 코스피 전체 포션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몰려 있는 주식들을 쪼물딱 하면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수조 원어치를 샀다가 팔았다 일정 기간 동안 그걸로 선물 옵션 시장을 주물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이런 대기업 대형주들을 야금야금 야금야금 사면서 선물도 막 사요. 선물은 더 사. 그럼 지수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 전제 조건부에 깔린 포션이 큰 대형주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야금야금 사면 주가가 오르죠. 코스피 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선물로 돈 벌기가 되게 쉬운 거야. 반대로 그렇게 사모았던 대형주들을 어느 지점에서 던져. 그러면서 선물도 매도를 때려. 옵션도 때리고. 그럼 지수가 팍 떨어지면서 돈 벌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국가의 GDP 대비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외인들이 혹은 기관들이 같은 전략으로 이렇게 돈을 벌 때는 누군가 잃어야 되잖아. 주식은 엄밀히 말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선물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왜 계약이 계약을 통해서 서로가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팔았으면 누군가 반드시 사야 돼. 이게 계약이죠. 그죠? 그러면 외인과 기관들이 돈 버는 방식에서 대부분 우리 개미들은 털려요. 양털깎기 당하고. 여기에 올라탄 소수의 슈퍼개미나 소수의 직업적인 트레이더들은 돈을 벌고요. 결국 뭐예요? 이 주식시장은 결국 개미 호구들이 계속해서 돈 빌려다가 대출하고 신용대출 끌어쓰고 내가 모은 퇴직금 다 꼬라박는 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꼬라박는 시장이고 여기서 돈을 버는 거는 기관과 외인들이 대부분 벌어가고요. 그래서 이 외인들은
보통 이렇게 나라를 순환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 국가에 굉장히 많은 작전을 취하고 돈도 많이 쏟아붓고 그걸로 벌고 이 몇 년에 걸쳐서 순환한다고 이,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의 어떤 증권 시장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털깎기를 해요. 거기에 우리 돈을 빨리고 거기에 우리 돈을 내주는 대부분의 이제 들이 어, 개미들이에요. 우리 개미들이라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모아온 돈들, 그게 직장 생활을 해서 번 돈일 수 있고요. 사업을 해서 번 돈일 수 있고, 또 신용대출을 받거나 주변에 돈을 빌리거나 이 돈들을 지금은 여러분들은 죄다 누군가한테 잃어주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쇼킹하죠? 여러분들은 큰 꿈을 갖고 주식시장에서 내 노후를 만들어 보겠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명퇴라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내가 주식을 통해서 내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다못해 생활비 이상으로라도 벌고 또 은퇴라는 게 없으니까 주식시장은 그런 노후에 대한 꿈, 월천에 대한 꿈, 이런 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셨겠지만 냉정하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돈을 잃고 퇴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잖아. 그죠? 천재였으면은 남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천재였으면 이미 주식에서도 큰 돈을 벌었을 거고, 그죠? 근데 우린 대부분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되게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누군가가 냉정하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무시하고 또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런 어떤 걸 인지하는 거를 스스로 거부해요. 나는 여기 돈 벌러 왔으니까 주식에서 반드시 돈을 벌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주변에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막 있어. 막 있으니까 나도 희망을 가져. 이런 것들이 희망 고문이 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음, 이 주꾸미 시스템 안에서는 되게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주선사 강의에서도 최근에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이제 승진님 VIP 클럽인데 이분 한 4~5개월 정도 방황을 하시고 뭐 아팠어. 뭐 몸도 아프고 우울증 오고 제대로 뭐 안 하셨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3개월 연속 월천 버시고 월천 버시고 이제 이분은 주꾸미로는 한 월 500 정도씩 버세요. 월 500. 시드는 한 3천 정도인데 실제로 주식에 매수를 하는 건 한 1,000만 원 정도? 1,500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꾸미 가이딩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시고 또 나머지는 이제 VIP 가이딩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시죠. 이걸 합친 게 최근 3개월 정도 했을 때 한 월천 이상 버셨고 거기에 뭐 고버스 타점도 드리잖아요. 네, 고버스를 통해서 번 돈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월 500에서 700 하시는 분들은 좀 많아요. 주꾸미에. 근데 단점은 그분들이 월천을 못 넘겨. 비중을 못 실어. 비중을. 비중을 못 실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되게 쉽지 않아. 이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개호구들이야. 개호구들. 그 개호구의 입장에서 직업적인 어떤 트레이더로서 월 뭐 얼마가 됐던 음 보통 월천 이상씩 벌죠.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전업으로. 예. 그렇게 버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개미들은 돈을 어 기관이나 메인들한테 혹은 세력, 그죠? 우리가 세력, 아빠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 아빠들한테 돈을 다 "갖다 잡수세요." 하고 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셨지만 먼저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만만치가 않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반에서 5등 안에 들어본 적 있어요? 반에서? 근데 5 등도 안 돼. 왜? 우리 기껏해야 뭐 한 반에 뭐 60명 뭐 많을 때 60 저는 한 67-8 명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 저보다 연배가 더 드신 분들은 70-80 명도 있었겠지만 한 반 해 봤자 50-60 명이었어. 지금은 뭐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만. 근데 여러분들 한 반에 그 반에서 5등 이내 든 적 있어요? 그렇게 해도 5%가 안 돼. 그죠? 어쨌든. 하다못해 반에서 10등 한 적 있어? 일부는 계시고 일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하물며 이 주식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학업 성적이 한 반에서 10등 안에도 못 드신 분이 이 5%만 돈 버는 주식 시장에서 5% 안에 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뭐 체계적으로 공부를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어떤 원리나 패스트 트랙도 없이 불가능한 얘기요. 오래 걸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좀 오버고요. 오래 걸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요거를 좀 냉엄한 현실을 일단 아셔야 돼요. 일단은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소액으로 해라. 그리고 깡통 찰 금액 생각하고 해라. 1 0 0 원이든 50만 원이든."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려요. 이런 주꾸미처럼 제대로 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에서도 시간이 걸려요. 서너 달 정도는 최소 걸리고 빠른 분들이 한 석 달 정도. 근데 분명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 시장은 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연말에 너무 너무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독이 아니고 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셔야 잃더라도 그 피 같은 돈을 적게 잃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뭐 쉽게 주식에 비교해 보면 수익 모델이라고 하죠. 수익 모델.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 명확한 원칙과 기준 내에서 딱 내가 정해진 대로만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예 또 이 시황에 따라서 벌릴 때가 있고 안 벌릴 때가 있어요. 박스권이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 모델이 제대로 맞아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승률이 달라지니까. 확률이 달라지니까. 또 이런 시황이나 어떤 추세의 변동과 상관없이도 돈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도 존재하겠죠. 존재하겠죠. 시황 상관없이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예, 존재해요. 근데 그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알아낼 수 있다? 오래 걸리고요. 알아낸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 또 다른 얘기예요.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심법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 심리가 계속 나의 수익 모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짧게 요약을 하면 주식시장을 떠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형태는 시스템이에요. 운이 아니라고요. 운의 영역이 아니고 시스템은 실력의 영역이에요. 반복 가능해야 돼. 그죠? 마치 이런 거죠. 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막 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 전후예요. 그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건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식들을 많이 낳았죠. 그죠? 힘든 가운데도 물론 이게 의학적으로 어, 인구를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도 부족했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주축적인 주축돌 역할을 하시다가 은퇴를 막 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기쯤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흥행했냐면 프랜차이즈가 엄청나게 떴어요. 그죠? 프랜차이즈가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해갖고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고 프랜차이즈라는 게 엄청 뜨면서 이 그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죠. 근데 이 자영업 시장에서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제외하고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타짜라고 부르는데 이 타짜들 아실 거예요. 괜찮은 목 혹은 후미진 곳에서 내가 잘하는 내 주특기가 있죠.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가 있는데 어, 한번 사례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사례를. 그 안양 1번가에 제가 조금 아는 동네 안양 1번가에 메인 로데오 거리 안쪽에 옷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옷가게가 이제 세대들이 좀 바뀌고 이러면서 옷가게가 매물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섰냐면 국수집이 들어왔네. 근데 그 국수가 그 당시에 짜장면이 2,000원이었고 국수가 2,500원이었어. 그 들어와서 이제 거기가 이제 번화가다 보니까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반, 4개월 만에 그 옷가게는 당연히 권리가 거의 바닥이었고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국수집이 들어와서 그 염가로 어마무시하게 매출을 올리고 네, 그 당시에 권리로만 한 4개월 남짓 장사하고 권리로만 한 1억 2천 정도 받고 팔아. 근데 이분이 유명한 타짜래요.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의 주특기는 국수집이야. 국수집. 면집이야. 칼국수, 국수, 짜장면만 해. 근데 좀 유명한 상권에서 권리가 낮은 곳, 그게 뭐 꼭 음식점이 아니어도 돼. 들어가서 자기의 주특기로 되게 싸게 굉장히 매출을 올려요. 그리고 그 가게를 넘겨. 권리금 받고. 이것만 하는 타짜예요. 이것만 하는. 근데 그 당시에 베이비 부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대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자영업을 많이 했어요.
치킨집도 많이 했고, 그죠? 왜? 명퇴 이후에 내가 벌어먹고 살 게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영업들을 연계하는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쪽의 타짜야. 그분이 전국적으로 이런 매장들을 이렇게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회사야, 회사. 그래서 음, 어떤 부서는 목을 봐, 목을. 그러니까 나온 매물을 보고 상권을 분석해서 부동산 쪽 일을 하고, 다른 팀은 이제 인테리어를 하죠. 인테리어. 아주 싼 가격에 그럴싸한 인테리어라는 팀이 있고, 또 한 팀은 운영을 해요. 그 가게가 오픈을 하면 운영을 해서 점장 두고 매출을 팍 올려. 또 하나는 영업팀, 홍보팀이 있어요. 예, 뭐 알려야 사람들이 와서 매출이 팍 오를 거 아니야. 이렇게 기업 단위 형태로 사자예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시장, 상권 이런 데에 들어가서 거의 권리금이 뭐 저렴하고 좀 싼 곳에 예, 들어가서 매출을 팍 뭐 거의 월 억대 이렇게 올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자리를 잡은 다음에 권리금을 뭐 다 다르죠. 상권마다 다르겠지만 뭐 억대 이상 해서 자기가 투자한 그 금액 대비 권리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스템이죠. 그죠? 이런 게 시스템이죠. 왜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 이 타짜를 보면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복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잖아. 그리고 내가 주특기가 뭔지 알잖아. 아까 얘기했죠. 국수, 면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고. 아시겠지만 면류는 원가가 엄청 싸잖아요. 굉장히 싸요. 짜장면 하나에 지금은 밀가루가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는 250원 뭐 요 정도였어 원가가. 그러니까 짜장면 한 4천 원, 5천 원 팔 때 원가는 한 250원, 짬뽕이 한 350원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면류는 이 마진폭도 꽤 높아요. 마진폭도. 어쨌든 본인의 주특기 무기가 메인 무기가 있는 거야. 그죠? 메인 무기가 있고 이 메인 무기 상품이 있죠. 국수라는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필요한 전국의 그런 상권과 또 본인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 뭐예요? 매물을 접수해서 자본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뚱딴지 없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얘기하고 왜 뚱딴지 없는 그 음식업 권리금 장사 타짜 얘기를 하시나 하실 거예요. 이게 근데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이랑 똑같아. 주꾸미에 계셨던 분들은 이해 가실 거야. 이 얘기가 주식이랑 똑같다는 얘기.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똑같아요? 아까 말한 칼국수는 내 무기잖아. 내 무기 타점이라고. 그죠? 무기 타점이고 권리금이 싼 매물대. 이게 뭐예요? 권리금이 싼 매물대. 이게 뭐예요? 타점이지, 타점. 그죠? 타점이고 내 무기는 이제 뭐 주식으로 치면 시초가 매매를 할 건지 돌파 매매를 할 건지 그죠? 눌림 매매를 할 건지 종가 매매를 할 건지 상따를 할 건지 스윙을 할 건지 눌림 스윙을 할 건지 그죠? 나만의 무기, 나만의 타점.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며 그죠? 그 매출을 올리는 팀이며 이런 구성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부적으로 내가 타점 잡고 들어갔을 때의 어떤 대응과 관련된 거죠. 그죠? 음, 대응도 그렇잖아요. 대응도 보세요. 이 파동을 그냥 계속 기다려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간 다음에 털고 다시 먹고 파동을 끊어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주선사에서 강조했던 거. 그죠? 이 대응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고 그 목표치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죠? 결국은 선택의 문제죠. 그죠?
파동을 끊어먹느냐, 그냥 홀딩하느냐. 대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요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 재현 가능해서 내가 계속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요게 핵심이야, 요게. 주식뿐만 아니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만의 시스템. 혹은 내 거 아니어도 돼. 어떻게?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시스템이 이미 있잖아. 브랜드 인지도가 있잖아. 내가 센 가게를 차리면 이 가게를 홍보해야 되고 이 가게가 온전하게 B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을 때까지 내가 견뎌야 되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좀 그게 빠르죠. 왜냐하면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그죠? 시스템을 사는 거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사는 거고. 또 홍보에 대한 본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죠?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이거는 주식으로 말하면 수익 모델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어, 그냥 누가 이런 얘기했고 이 유튜브에서 이 타점에 들어가면 돈 번다 그러고 이 유튜브에서 이런 종목 추천하니까 이런 종목 사면 버는 것 같고 누가 뭐 패턴 뭐 쌍바닥 패턴 박스 패턴 뭐 정돌지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 그런 거 하면 돈 벌 것 같고 기본기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그 이유 따내고 주식에서에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캔들 거래량 이평선 흐름 알면 뭐래. 주식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주식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건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하고 이게 있으면 돈 번다라는 걸 모르잖아. 그러니 누가 이런 타점으로 하면 돈 번대더라. 누가 이런 종목 하면 돈 번대더라. 누가 뭐 대장주 사면 돈 번다더라. 대장주 검색기 사고 그죠? 저 검색기 사고 이 검색식이면 누가 2천만 원 번대더라. 그런 거에 자꾸 혹하니까 개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혹하니까.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게 다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밑바탕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깔려 있어야 그것들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인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다? 여러분들은 개호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빠들이나 외인이나 기관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뇌동매매를 하고 추격 매수를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자꾸 나는 똑같은 실수를 개오구 같은 짓을 왜 계속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더 똑똑할까요? 사기꾼들이 더 똑똑할까요? 아, 물론 특정 분야에 똑똑하면 다르겠지만. 왜 차트로 휩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전에 통했던 매매 수익률 높은 방법들이 수익률이 떨어진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단기 과열이 됐어. 이 단기 과열이 됐다는 건 일정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단기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죠. 그죠? 예전에는 단기 과열이 나오고 눌림 줬을 때 사면 무조건 돈을 벌었어요. 약 한 90%의 확률로. 이런 매매 기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2, 3일 휩써주고 올라가야 될 게 안 올라가고 완전 뭐 올라간 상승분의 절반 이하로 618까지 떨어뜨리고
정말 개미들 다 질려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상한가 나오고 이런 종목들 많죠. 왜 그래요? 왜? 여러분들 제가 개미핥기라는 용어 많이 쓰는데 이런 뭐 통칭해서 그런 아빠들이나 뭐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짚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물량을 털어먹고 우리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행태와 짓거리들이 날이 갈수록 더 어, 발달되고 그런 것들이 인지과학적인 어떤 패턴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쵸? 개미들이 안 털리면 안 가는 거야. 안 간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많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을 때 자기들의 매집 양도 중요하지만 이 개미들이 얼마나 거기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질질 끌고 그러죠.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에 대해 연구하죠. 그죠? 이게 되게 심리학적인 거고 되게 인지과학적인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신뢰하게 만들고 이 신뢰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갈취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다단계다. 다단계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100만 원 조심스러워서 100만 원 넣었을 때 따박따박 이자나오고 어? 이거 좀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단계가 1000만 원 넣으면 따박따박 돈 나와요. 그러다가 내가 억대를 놓고 내가 너무 확신한 나머지 억대를 놓고 주변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이거 너무 확실해. 내가 2년 동안 해봤는데 이거 이자 따박따박 나오고 이것만큼 뭐 이거 없어. 내가 확신을 가질 때 그렇게 해서 100만 원, 1000만 원은 푼돈이고 내가 수십억을 쏟아 넣었을 때 그때 뒤통수 맞고 그때 사기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동매매와 추격매수 같은 게 왜 나오냐면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는 주식판에서 전문가가 아니죠. 여러분 중에 전업은 몇 명이면 여러분 중에 전업 몇 명 안 될걸요. 대부분이 직장 다니면서 주식 조금 하고 앞으로 노후 대비해서 지금 조금씩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지금 전업은 몇 분 없어요. 전업은 많지 않아요. 이 전업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반대로 외인, 기관, 세력, 아빠는 전업일까요? 아닐까요? 전업이다 1번, 전업 아니다 2번. 문제가 어려워요? 전업이 아빠들 있잖아. 아빠들, 외인들, 기관들. 이 사람들은 전업이에요, 아니에요? 주식을 하는 게 전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여러분, 나는 전업이다 1번, 전업이 아니다 2번. 부끄럼 타지 마시고 답변을 빨리빨리 주셔야 더 알짜배기 얘기들이 나가지. 봐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전업이 아니시잖아. 그죠? 전업 몇 분 계시고 대부분이 전업이 아니라고. 상식적인 얘기 할게요. 전업적으로다가 여러분들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아빠 세력들이 더 어, 프로페셔널 할까요? 전업이 아닌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할까요? 여러분들이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빠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 코올린 돈, 여러분들한테 피 같은 돈이지만 그거를 빼서 처먹을까를 연구하는 애들이 걔네들이잖아. 안 그래요?
제가 왜 하락장에서 공부방에 맨날 얘기하죠. 하락장에 특히 본인의 수익 모델이 확고한 사람 빼놓고는 슈팅 주고 날아가고 전일 대비 등락률 막 올라가는 것들 웬만하면 소액으로 하거나 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차트. 개미핥기 차트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죠? 짧은 순간 올라갔다가 그냥 도루묵으로 완전 빼는 종목들 많이 보였어요. 차트. 그죠? 누군가는 거기서 벌어요. 개미들도. 준비한 자들은 벌 수 있어. 순발력이 빠른 자들 벌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전업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비전업인 상태에서 준비됐나요? 그 종목이 슈팅 줄 거라는 걸 기대하고 기다려서 쳐다보고 있었나요? 아니면 최소한 그 고점 돌파할 때 자동 매수라도 걸어놨어? 아니잖아. 여러분들 보통 슈팅 주고 나서 그때부터 쳐다보잖아. 그죠? 그때부터 쳐다보다가 올라타서 벌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 계속 벌 수 있냐고. 중요한 건 그거야. 중요한 건 그거야.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고 갑자기 탁 쳐올릴 종목들을 내가 선정해서 추적하고 있고 강한 저항 라인에 자동 매수 걸어놓고 또 올라갈 때 자동으로 익절되게끔 해놨고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 이런 일시적인 슈팅에도 먹을 수가 있겠죠. 또 일시적인 슈팅에 물론 자동 손절 당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매매하는 환경도 다를 거고, 그죠? 그럼 보통 슈팅 나온 거 쳐다본다고. 쳐다보다가 제가 누누이 제 특강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아빠들은 우리가 내동매매하고 추격 매수하는 이유는 이 인지 패턴 때문에 그래. 인지 패턴 때문에. 우리가 들쭉날쭉 할 때는 이거를 계속 상승한다고 인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상승 과속 패턴을 만들면서 스물스물 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스물스물 오를 땐 이런 거죠. 마치 스물스물 오를 때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해요. 이런 데 보면. 그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한다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죠? 근데 봐요. 이 상승의 기울기가 요런 기울기였다가 이게 바로 상승 가속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일봉상이고 보통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이거 왜 올려요? 아빠들 이거 왜 올려? 이유가 많겠죠. 이유가 많은데 어차피 내릴 거를 알고 있어야 모르고 있어요. 아빠들은. 얘네 계획의 일부잖아. 물론 이렇게 해서 더 올려 쳐올리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종목은 아빠들이 알고 내리는 거죠. 알고 올리는 거고. 그죠? 그러면 봐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잘 눈에 안 띄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때 보인다고. 근데 이 올라갈 때도 이렇게 파동을 주면 우리 눈에는 이게 완전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인지가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 피날레에서 오씨 오른다. 결국 위에 많이 물리죠. 위에 많이 물려요.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수익 모델이나 기준과 원칙 없이 똑같은 매매를 계속 내동, 추격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플러스가 나요, 마이너스가 나요. 이것만 보시면 돼. 이런 매매를 계속했을 때 돈이 계속 벌린다. 돈이 계속 벌린다. 그러면 이거를 수익 모델로 해서 돈을 버시면 돼요. 근데 벌 때도 있지만 잃을 때 더 왕창 잃고 이런 매매로는 계속 돈만 잃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이거 하지 말아야죠. 이게 내 수익 모델이었지만 수익 모델로서 플러스를 안 주고 돈을 안 만들어주고 계속 마이너스만 만든다.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게 유혹하니까
아빠들이든 그죠? 기관이든 외인이든 걔네들은 돈 버는 게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미들 양털 깎기 하는 게 걔네들 돈 버는 방식이에요. 물론 지들끼리도 지고받고 싸우지. 지들 중에서도 돈 잃는 놈, 다른 놈, 뭐 다양하게 있겠죠. 똔똔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그걸 명심하시라고. 얘네들은 우리를 연구해요. 개미들을. 응? 얘네들은 개미들을 연구한다고. 어떻게 하면 개미들 돈을 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뺏어 먹을 수 있을까? 당연한 얘기잖아. 우리가 뭐 전쟁을 한다 쳐봐. 뭐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쳐봐. 어? 지인들끼리. 그러면 어때요? 나랑 1대1을 하든 2대1을 하든 우리가 잘 아니까 상대를 잘 아니까 아 쟤는 종족 거의 적으로 하고 쟤는 맨날 프로토스에 쟤네끼 둘이서 팀을 많이 했는데 쟤네 전략은 뻔해 중앙부터 선점하고 이런 게 뻔해 이렇게 지피지기잖아요 지피지기 그죠? 우리가 그냥 하다못해 스타를 하든 뭘 하든 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공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물며 돈을 버는 일인데 아빠들이나 세력들이나 이 개미 호구들의 그런 내동매매 패턴, 추격 매수 패턴을 모르겠어요? 뻔한 얘기잖아. 뻔한 얘기지. 거기에 우리는 맨날 당하는 거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없고 그죠? 또 이런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그룹이 있고요. 시스템이 있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아빠들, 외인들, 기관들 이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냐면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시스템을 갖고 돈을 벌어 나가겠죠. 근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다? 어떤 시스템이다? 우리 개미 호구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응? 우리 개미 호구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응, 따먹느냐의 시스템이라고요. 이거가 기본이 돼야 돼. 응? 어, 한마디 이건 좀 오버적인 결론인데 음, 우리 돈을 뺏어 먹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게 외인이고 기관이고 세력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가신다 1번, 이해가 안 간다 2번. 우리 돈을 뺏어 먹으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외인 기관 세력이라고. 그죠? 개미 터는 시스템. 얘네는 전업이잖아. 그죠? 전업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만 연구하는 집단이라고요. 이해 가요? 다른 분들 다 이해 가요? 노골적으로 우리 돈 뺏어 먹으려고 연구하는 집단들이라고. 외인 기관 세력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다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한다. 난 이해가 안 간다. 2번.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게 세력들이나 기관이나 메인들한테 조종당한 건지 아닌 건지를 한번 의심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조종당하는 순간 내 돈은 계속 뺏기는 거거든.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이제 1시간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가서 일부가 이제 결론 얘기할게요. 요런 어찌 됐든 간에 이 주식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선물 옵션이 아닌 이상 우리 돈을 빼먹으려고 이 시스템을 부단하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들이 세력이자 기관이자 외인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개미 호구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원론적인 얘기, 아주 기본기적인 얘기, 늘상 해왔던 얘기. 이 부심포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그리고 2부 때 좀 보충을 하고. 네. 부심포는 왜 만들어졌나요? 제가 부심포의 철학이라고 장문의 글까지 공지사항이 올린 적이 있어요. 부심포는 뭐예요? 부심포는 부의, 신호, 포착이에요. 부심포는 약자가 부의, 신호, 포착이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러면 부의, 신호는 뭔데? 부의, 신호. 부의, 신호는 뭐야? 외인, 기관, 세력, 혹은 뭐 어쨌든 세력 등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판을 만드는 자예요. 판을 만드는 자, 설계하는 자. 이들이 이들이 판을 설계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그러면 잠깐만 간단하게 이들이 짜는 판, 이들이 돈 버는 방법.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런 밑에서는 얘네들은 당연히 주식과 선물과 이런 걸 매수를 하겠죠. 그죠? 매수를 하고 이런 위에서는 내려가기 직전에는 여기서 산 걸 팔겠지. 또 이렇게 내려갈 거에 대해서 여기서 공매도도 매집하고 선물 매도도 치고 이러겠죠. 그러면 봐요. 얘네들이 항상 마지막 바닥에서 나오는 상태를 봐봐. 이렇게 왜 상승장악형이 나오는지 알아요? 상승장악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면. 그죠? 이런 식으로 위로 솟구친다고. 이런 식으로 아랫골이 달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음, 이 위에서 선물 매도를 치든 공매도 매집을 하든 여기선 투매가 나와요. 일정 부분 이상 목표치까지 오면 투매가 오고 이런 데는 대부분 차트상 머니더 라인일 때가 많아. 머니더 라인일 때가. 아이고. 음. 이런 식으로 차트상 중요한 지지 저항일 때가 많아요. 음. 요런 지지 저항일 때 투매가 발생되고 아랫골이 달고 그다음에 공매도 물량 쇼커버링이라고 그러죠.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 청산,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매수 청산, 공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 이런 것들이 투매 이후에 발생이 돼요. 우리가 이번에 코스피가 빠질 때도 투매 발생 이후 투매 뉴스까지 나왔죠. 이틀 동안. 투매 뉴스 나오고 다음날 갑작스럽게 폭등하는 경우 많죠. 아랫골이 달고. 패턴이에요. 패턴. 투매 발생시키고 투매는 어디서 나와요? 투매는 그냥 단순하게 이 손절 금액을 못 참아서 던지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죠. 그죠? 내가 신용을 썼어. 미술을 썼어. 이것들이 견딜 수 없는 다음날 반대 매매 청산까지 주가를 떨어뜨린다고요.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 전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개미들은 던지고 그죠? 던지고 어제 테슬라가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여기서 이건 안 되는구나. 어제 어쨌든 테슬라가 8% 폭등인가? 폭등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투매 일으키고 막판에 일단은
쇼커버링 나오면서 갑자기 팍 치고 올라온다고요? 예. 어쨌든 다시 얘기하던 거에 다시 돌아와서 이 외인 기관 세력들이 판을 만들어요. 판을 설계한다고. 이 판을 설계한다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밑에선 사고 그죠? 그다음에 이 하락 직전에는 뭐래요? 요런 하락 직전에는 예. 공매도를 하든 선물 매도를 치든 자기들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돈을 버는 방식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의 무수한 반복이에요. 무수한 반복이라고 외인 기관들은 그죠? 뭐 세력은 약간 다른 형태지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어, 패턴을 만들어요. 다중고점 패턴을 만들고 해쇼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공매도 매집을 하고 이 중간에서 일부 털고 청산하고 쇼커버링 나오고 이게 파동이에요. 이게 파동. 응? 이 파동은 힘이죠. 그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힘이란 말이에요. 파동이라는 거는. 이 파동의 힘이 그 원리를 보면 뭐 메이저들, 세력과 뭐 세력은 좀 별도로 하고 기관과 외인들이 매매를 하는 행태가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차트로 보여지는 게 파동이에요. 추세인 거고.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 세력들은 단일 종목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지지저항, 지저스, 머니더라인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파동이 이루어져요. 파동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밀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굉장히 착실하게 파동 패턴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부의 신호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어떤 그런 돈 버는 방식을 부의 신호를 포착해내는 게 부심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신호를 포착해서 우리는 개호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시스템이 필요하지. 얘네들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이 시스템의 본질이 뭐야? 본질이 얘네들이 돈 벌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부심포가 파악해서 이 신호들을 체계화해서 만든 게 뭐예요? 우리 부심포 과정이에요. 뭐야? 주꾸미에서의 9가지 타점. 그죠? 9가지 타점. 이게 보면은 연속적이잖아요. 되게 상식적이야. 제가 명문화하는 건 꼬박 5시간 만에 만든 거예요. 이미 뭐 다 있던 거고 제가 그 전에 연구를 했던 거고 부시포님하고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우리 세종수죠. 그죠? 세종수 뭐예요? 세력이 있는 종가 매매와 스윙. 그죠? 세종수도 뭐예요? 결국 우리가 부심포가 부의 신호를 포착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세종수, 주꾸미, 헤레보는 요 세종수를 요 세종수를 여기 나온 매매기법, 검색식, 그죠?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면 종목 선정에 있어서 스킬이 부족하니까 이걸 부심포님이 종목을 일일이 선정해서 주는 게 헤레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천사는 이런 부의 신호를 포착하는 기술들을 연마해서 훈련하게 시켜주는 게 월천사잖아요. 그죠? 주꾸미도 마찬가지죠. 아카데미는 이런 세력 외인 기관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을 낱낱이 분해한 거죠. 분해하고 분석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캔들, 이평선, 뭐 파동, 패턴, 추세 그리고 이런 것들 몽땅 뭉꾸려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으로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카데미인 거죠. 이해가시죠? 모든 게 그래서 다 어디서 나왔다? 본질적으로 외인과 기관과 세력들이 돈을 버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 그죠? 얘네들을 알아야지.
이거를 분석해서 결국은 우리가 얘네들 뭐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지나가는 길목, 얘네들이 비상할 때 우리 거기 잠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만큼 돈을 벌 수 없어요. 그치만 얘네들 날아갈 때 우리가 여기 잠깐 탔다가 내려오는 거야, 그냥. 결국 뭐예요? 결국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요 안에서 얘네들이 다중 고점 패턴을 만들고 고점에서 이게 13년간 상승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락 배팅으로 얘네들이 돈을 벌 땐 주선사에서는 여기서 매도 쳐서 먹는 거죠. 그죠? 월천사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돈 버는 방식을 해석해서 어, 아카데미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담아 놓은 게 아카데미인 거고. 그죠? 주꾸미는 요것들을 실습 훈련하는 데고. 세종스는 스윙이나 종가에 대한 요런 것들을 해석해서 검색식으로 만들고, 그죠? 종가, 스윙,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보조지표, 그죠? 수식, 이런 것들로 종목 선정도 하고 매매 기법, 타점까지 다 알려주는 게 세종스고, 이거에 대한 훈련이 해례본인 거죠. 종목 선정을 직접 부지포님이 해주고, 월천사는 이 주꾸미와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집중 훈련시키는 거죠. 세력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이 세력들이 돈을 버는 방식, 요것들을 낱낱이 해부해서 우리가 너무 많잖아. 다양하단 말이야. 아카데미만 해서도 다루는 매매 기법이 되게 많아요. 주꾸미에서도 타점이 9가지나 돼. 근데 이거를 본인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훈련을 안 해. 그냥 강의만 듣고 땡. 강의만 들으면 이게 매매로 이어지나? 안 이어지죠. 안 이어진다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걸 훈련하는 게 월천사인 거고. 월천사는 빡시죠? 되게 빡세요. 예. 그치만 빡신 만큼 여러분들 월천사 후기를 보면 다들 이제 차트가 보이고 이제 뭔가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어. 월천이 정말 성큼 다가왔다라는 걸 어마무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낀 후기들을 꼭 한번 보세요. 그게 왜 그래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죠? 그리고 요즘에 주꾸미에서 하는 주선사는 이따 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추세에 맞는 매매를 해야죠. 추세에 맞는 매매. 이건 이따 다시 할게요. 그렇죠. 요런 거를 턴 게 뭐예요? VIP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심포 과정 홍보하려고 왔느냐? 아니에요. 예. 아닌 거고. 라온님 이거 신법 강의 아니에요. 전혀 신법 강의 아니에요. 전혀 신법 강의 아니에요. 돈 얘기야, 돈 얘기. 정말 돈 얘기예요. 이건. 본질적인 얘기. 이게 깔려 있으면 일단은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메이저들은 돈 어떻게 벌고 그 메이저들이 돈 버는 방식을 해부한 게 부심포고, 그래서 부심포가 해부한 것들의 교육 과정이 이런 것들이고, 그죠? 그래서 이 해부한 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돈 벌 거냐에 대해서 이제 2부부터 차례차례 넘어가서 얘기를 할 거고, 예. 예. 돈 얘기예요. 근데 이건 주식만의 얘기가 아니죠. 결국 시스템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시스템은 반복 재현 가능해야 되는 거고, 이 반복 재현 가능하게끔 교육하고 훈련하고 실습까지 가는 게 이제 부심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변화를 하려면 첫 번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본질적인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 돼. 그걸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배웠으면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 그죠?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훈련이죠. 그죠?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아카데미도 듣고 뭐도 하고 유튜브도 듣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내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또 이게 매매로 이어진다 한들 승률이 낮은지 아세요? 당연한 얘기야. 여러분들 어 군대 가서 총검술 훈련 받으면 총검술 배우면 여러 한두 번 하면 총검술이 제대로 되나요? 제대로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지. 태권도 배웠어. 태권도 1 장. 2 번, 3번 보면 태권도 1장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피아노를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뭐 기타를 배우든 여러분들이 한 번 배운 걸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재이자 천재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잖아요. 하나 가르쳐 주면 하나 그대로 막 하나요? 힘들죠. 그죠? 그게 그냥 당연한 거야. 그게 노멀한 거야. 그죠? 왜? 아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우리 몸은 뭔가를 익숙해져서 훈련이 돼서 그게 익숙해진다라는 거는 우리 뇌의학적으로 이게 시냅스가 두꺼워져야 돼요. 이 훈련이라는 것들이 거기에 가는 신경세포들을 굉장하게 다양하고 굵고 네트워크가 충분하게끔 활성화돼야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걸 몰라도 우리가 킥보드 타면 킥보드 한 번에 잘 타나요? 연습해야죠. 자동차 뭐 한 번에 딱 원리만 듣고 기초 교육 받는다고 자동차 쉽게 몰아줘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원리랑 똑같아. 주식 한 번 들으면 돼?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사무장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 저는 멍청해서. 저는 좀 배움이 느려서. 아 저는 원래 공부를 잘 못하고 머리가 나빠요." 아 그런 얘기를 제발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물론 특출난 사람이 몇몇 있죠. 근데 그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천재나 수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출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전거 배우는데 오래 걸리죠. 그죠? 자동차 운전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어떻게 한두 번 하고 해. 그죠? 여러분들 골프 배우면 뭐 한두 번 두세 번 레슨 받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야구. 야구한다 쳐. 그 500원 넣고 야구 배팅하잖아요. 요즘에 1,000 원인가? 공 날라오면 한 13개 14개 공 날라와요. 그럼 거기 몇 개 쳐요? 몇 개 못 치죠? 근데 하루 종일 친다고 생각해 봐, 하루 종일. 이걸 몇 날 며칠을 한다고 쳐 봐, 배팅만.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개, 두세 개 치던 게 나중에는 6-7개 치기도 하고 7-8개 치기도 하고 가끔 퍼펙트로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볼링 던지면 볼링이 내 원하는 대로 가나요? 자세, 힘, 뭐 파운드 뭐 이런 거 다 배웠어. 배운다고 돼? 안 되잖아.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를 뭐 짧게는 3 개월, 6 개월, 길게는 1-2년 해야 익숙해져야 그게 이런 시냅스가 두텁게 활성화되고 그 관련 분야가 굉장히 어 많이 활성화돼야 그게 익숙해지고 내게 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모든 교육 과정은. 그죠? 그러니까 제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칠순이라 내가 60이라 어? 내가 머리가 멍청해서 머리가 나빠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자격지심이고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걸 왜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먹어야 돼? 한 번 들으면 다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천재가 어딨어? 없어요. 주변에 있으면 얘기해 봐. 거의 없지. 뭐든 한 번 배우면 다 해요? 여러분 뭐 그 뭐야 영상 편집 같은 거 한 번 쭉 공부하면은 한 번 막 자유자재로 막 편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노래 처음 듣는데 그거 몇 번 흥얼대면 그거 가사 다 외워서 할 수 있어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 왜 연습이라는 과정을 싹둑 잘라 먹고
공부한 것과 결과물을 바로 매치를 시키려고 해요. 오만이죠, 오만. 그거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이 아니에요. 프로세스를 모르는 거지. 그죠? 연습이 필요하다. 학습, 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훈련한 거를 실전에 해봐요, 실전에. 그죠? 뭐 훈련이 예를 들어 모의 투자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돈을 넣고 실투를 해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이. 그죠?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제대로 된 본질적 원리를 패스트 트랙을 배워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익숙해지는 과정을 생략해 먹죠. 생략해 먹고 자기는 천재인 것 마냥 배웠는데 왜 안 되지?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의문이죠, 의문. 왜 배웠는데 안 돼? 가 아니라고요. 배웠으면 열심히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서 실전에서 했는데 안 돼? 뭐 왜 안 되지? 이때 질문을 해야지. 배웠으면 이걸 어떻게 훈련할까? 연습할까? 내 걸 만들까? 어떻게? 이 질문이 현명한 질문이고요. 훈련을 충분히 했는데도 실전에서 그게 잘 안 돼. 그럼 그때 돼서야 왜 훈련을 했는데 훈련한 것과 실전과 다르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런 해결책을 누가 줘요? 미리 앞서 나간 선배들, 앞서 나간 전문가들이 쉽게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교정해주고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되면 훈련에서 실전이 빠르게 성과가 나오죠. 그런 과정들이 주꾸미인 거고 헤레본인 거고 월천사인 거예요. 또 주선사인 거고. 그런 본질적인 원리를 교육하는 게 아카데미인 거고 세종스인 거고 라인단타 매매인 거고 비밀노트인 거죠. 그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걸 배워서 훈련을 하고 실전에 실투를 하는 게 순서다. 왜? 우리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아빠들, 세력들, 외인들, 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면서 우리 돈 뺏어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근데 준비도 개뿔 안 됐는데 막 실투로 나는 준비도 안 돼. 실투로 막 1,000만 원, 5천만 원 하면 내가 수백억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간지러운 손해액이니까. 손실액이니까. 근데 내 돈이 그렇게 막 수십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잃을 가능성이 더 높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건방지게 막 수억 갖고 했어 초반부터. 저는 주식을 오래 했지만 제대로 전업으로 한 초반대에 수억 갖고 했어요. 수억 날렸지. 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7-8번 대성통곡 했다 그랬죠. 될 것 같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나중에는. 열받아요. 아까 누가 그랬죠? 이제 될 거라고. 그죠? 예,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돈 벌었어요? 똔똔이에요? 잃었어요? 물어봤더니 예, 대부분이 이제 잃었다. 진행 중이다. 예, 그랬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이제 곧 벌 거예요. 예, 간질간질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고 훈련을 충분히 했을 때 아 이제는 될 것 같은데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저도 그 과정을 겪었고요. 근데 이제 될 것 같아. 간질간질해. 이제 될 것 같아. 내 원칙과 기준을 계속 지켜가면서 수익 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막 하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막 몇 가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물이 99.9도씨에서 안 끓잖아요. 그죠? 100도씨가 돼야 끓어. 일반적인 조건에서. 뭐 산에 가거나 뭐 바다 뭐 그 중력의 차이가 달라지면 물론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간질간질할 때가 어느 때냐면 거의 99.5도씨에서 99.8도씨 막 이럴 때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터진다고. 터지면 이제 수익 모델이 검증이 되고 그러면서 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타점 이외에도 배워 나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식하면서 인간 노릇은 할 수 있어. 무슨 인간 노릇? 돈은 버는 노릇은 할 수 있어. 주식을 하는데 돈을 제대로 못 번다? 그건 인간구실 아직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인간구실을 못 하는 거야.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아직 호구란 얘기지. 아직 돈을 계속 뜯긴다는 거야. 뺏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를 왜 복귀를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사기당했나를 분석해야 돼. 내가 어떻게 저놈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기만을 당해서 돈을 뜯겼는지를 파악해야 돼. 안 뜯기게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의 내 돈을 계속 뺏어먹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역이용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죠? 그 만들어지는 거를 본인이 오랜 기간 돈과 시간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개발을 해도 되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그리고 많은 좌충우돌이 걸릴 뿐이고 혹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강의를 듣고 수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예요.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부심포든 부심포가 아니든 어느 곳이든 훌륭하게 검증되어 있는 데에서 거기서 그들의 시스템을 솔루션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아끼는 거니까. 어찌됐든 어찌됐든 어, 돈 버는 얘기를 했어요. 돈 버는 얘기. 이 주식판을 떠나서 이 세상은 결국 이렇게 판을 만드는 자가 돈 벌어요. 사람 모으는 자가 돈을 버는 거고. 예. 그게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메이저들이 우리 개오구들 양털 깎으려는 시스템 이런 것들로 우리들 돈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장단 맞춰서 놀아주면 어떻게 된다? 깡통 찬다. 거기에 놀아주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도 우리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들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역이용하려면 지피지기 주제 파악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메이저, 외인과 기관, 세력들, 아빠들은 과연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들의 돈 버는 방식을 낱낱이 알아야죠.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을 잃는 좀 오랜만에 다시 속된 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병신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지. 그죠? 개호구 짓을 하면 안 되지.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는 거잖아. 얘네들이 유혹하는 대로 내가 내동매매하고 추격매수해서 병신 같은 타점 들어가서 내 돈 잡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다 모든 게 다 병신 같은 짓이라고. 얘네들이 원하는 짓이잖아. 그런 짓 하지 말고 얘네들이 돈 버는 방식을 파악해서 역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바로 수익 모델이죠. 그 수익 모델 안에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거꾸로 우리는 나보다 멍청한 개오구를 양털 깎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 가셨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빠, 세력, 외인, 기관 돈을 뺏어 먹는 게 아니야. 많이 들으셨죠? 그죠? 나보다 멍청한 개미 돈을 훑어 먹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나보다 멍청한 개미들을 유혹하거나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 그거는 돈 많이 갖고 있고 인력도 많고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외인이나 기관, 아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얘네들이 하는 걸 멀찌감치 그런 신호를 포착했다가 돈을 벌 수 있는 신호, 부의 신호를 포착했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는 그런 시스템, 솔루션대로 얘네들이 가는 길목에서 우린 들어가서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여기서 돈을 잃어주는 애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이런 판때기를 전혀 모르고 외인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세력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기관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전혀 모르는 개호구들 아직까지도 병신 같은 타점만 하고 있는 개호구들 얘네들이 우리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해 가시겠어요? 우리가 아빠 돈 뺏어 먹는 게 아니야. 우리보다 멍청한 개미들 돈을 먹는 거지. 이 멍청한 개미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계속. 이게 그 내 돈 뺏어 먹으려는
유혹인지 몰라. 그래서 슈팅 나오면 막 쫓아가. 추격 매수하고 내동 매매하고 근거도 없이 이런 개미들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있을 거야. 이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내동 매매, 추격 매수,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수익 모델, 여기저기 주워들은 매매법, 유튜브에서 주워들은 타점, 이런 병신 같은 타점들로 결국 주꾸미생들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아까 얘기했잖아. 주꾸미는 돈 버는 사람 많다니까. 월천 버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블루스카이님 같은 경우는 최고가 9,500이었죠. 9,500까지도 벌어. 한 달에. 한 달에. 지금도 우리 주선사 모투 하면서 주선사 모투 제대로 가이딩한 지 2주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박호자님 같은 경우 하루 얼마야? 447만 원인가? 예. 하루에. 예. 그렇게 벌고 하루에 200만 원, 1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들 숱하게 있어요. 주선사로. 실투하시는 분 있고 모투하시는 분 있고. 그 배운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타점 알려준 지 2주밖에 안 됐어. 가이딩한 지. 근데 어쨌든 결국 이 싸움이야. 우리는 결국 외인과 기관과 아빠와 싸울 수 없어요. 결국 개미 대 개미 싸움이야.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제발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자꾸 병신 같은 타점으로 내 돈 날리지 마세요. 결국 시스템을 갖고 있는 개미한테 다 뺏겨 먹기는 거야. 주꾸미 수강생이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다 누가 유혹해? 아빠들이 유혹하고, 그죠? 아빠들이 왜 하락장이니까 물량 털려고 개미핥기 하려고 윗꼬리 달고 하는 거잖아. 그중에 좀 현명한 수익 모델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자기만의 수익 모델 솔루션 시스템을 갖고 살짝살짝 들어가서 돈 버는 현명한 스마트 개미도 있는 거고 대부분의 개미는 다 털려요. 다 털려. 털린다고. 요 판때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부터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자꾸 병신 같은 짓을 하게끔 만드는구나. 어? 유혹하는구나.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혹은 덜 잃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가시죠? 왜? 내 돈 뺏어 먹으려고 여기는 그냥 정글이야 정글. 내 돈 뺏어 먹으려고 숱하게 모든 종목이 결국은 내 돈 뺏어 먹으려고 다 유혹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계시죠? 내가 종목만 알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야. 돈 뺏어 먹으려고. 여러분들 같은 속된 말 할게요. 병신 개오구한테 돈 벌어다 주려고 종목들이 대기 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택시 마냥. 응? 여러분들 공항이나 역 같은 데 나왔을 때 택시들이 쭉 줄 서 있죠? 여러분들 돈 벌어다 주려고 종목들이 여러분들 태워다가 돈 벌어다 주려고 줄 대기 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병신 개우구한테 왜 돈을 벌어다 줘? 병신 개우구는 돈을 털려야지. 돈 털려고 전일 대비 등락률에 있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다 주는 택시 승강장이 아니야. 여러분들 돈 뺏어 처먹으려고 하는 승강장이지. 왜 그걸 몰라? 제가 주꾸미에서 늘상 얘기하잖아요. 준비된 자는 벌어요. 수익 모델이 있고 준비된 자는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본인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봐. 여러분들은 전일 대비 등락률 순위에 있는 그 택시 승강장에 돈을 벌러 택시를 타는 수준이 되는 인물인지 아니면 그 택시 승강장에서 내 돈 잃어주려고 택시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다 주려고 줄 서 있는 종목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뺏어 처먹으려는 종목들만 택시 승강장에 줄 서 있지. 근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오늘 1강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일단은 성공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제가 와 시간 거의 1시간, 2시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예.
정말 제발, 제발 돈 좀 잃지 마. 좀. 응? 이게 최고로 중요한 얘기야. 뭐 타점, 뭐 매매 방법 그거는 유튜브에도 많고요. 주꾸미에 널리고 널린 콘텐츠고 또 와, 망 많잖아.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디 가서. 어? 여러분들 돈 뺏어 처먹으려고 이 사기꾼 새끼들 막 득실득실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주식하시면서? 몇몇 군데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돈 뺏어 먹으려고 이 정글이야 여기는. 그 되게 과학적으로 발전돼 있단 말이야. 어? 여러분들 심리, 인지과학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병신 같은 타점을 유혹하고 응? 여러분들은 여기가 돈 벌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95%는 이 바닥에서 깡통 차고 돈을 잃는 곳이다라는 걸 제발 명심하세요. 그러면 조심하게 되지. 그죠? 조심하게 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게 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훈련하고 또 실전에서도 조심스럽게 하면 분명히 여기 이 바닥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죽으면 봐도 음, 꾹꾹 참고 잘 안 되는데도 참고 그렇게 참아왔던 사람들이 실력을 폭발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들도 있잖아요. 꼭 뭐 부심포만 돈 벌어? 아니죠. 다른 데도 돈 벌지. 물론 부심포 안에 여기서도 또 그 가운데서도 정신 못 차리고 돈 못 버는 사람 있어요. 주꾸미 안에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 못 버는 사람 있어. 아직도.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또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또 혼자해서 승승장구 잘 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이야. 그치만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누구든 여러분들 돈 버는 걸 원하는 데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지. 이건 진리야.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누구 돈 벌어다 주는 행동을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스스로가 남 돈 벌어다 주기 위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고 주식시장에서. 없잖아. 내 돈 벌기 바쁜데. 내 돈 벌기 바쁜데 내 돈이 벌려지지도 않아요. 자꾸 까먹어. 짜증나. 그죠?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 뭔가 잘못돼 있죠. 2022년 내내 뭔가 잘못된다는 걸 느꼈잖아. 23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2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해나가고요. 일단은 돈 잃지 마세요. 네. 일단은 당신들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뺏어 먹으려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솔루션, 시스템을 갖고 결국 벌 수 없어.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개호구들 돈을 따는 거야. 물론 그들이 타겟인지는 모르지 여러분들은. 호가창에서 누굴 거 사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내가 지금 매수하는 게 응? 이게 아빠 건지 기관 물량인지 개호구 물량인지 어떻게 알아? 팔 때도 내 물량을 누가 사주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치만 일반적으로 외인 기관 아빠들은 돈을 버니까 누가 잃어요? 개호구들을 일반적인 개미들 95%는 돈을 잃잖아. 내가 돈을 따려면 나보다 못한 개미들한테서 따야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병신 같은 타점 계속하고 뇌동매매하고 응?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휩쓸리는 부하내동하는 그런 개미들 돈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강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확인하고
이게 지금 1강 되게 길게 했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해서 길게 했는데 이게 이해가 간다 1번. 이해가 안 간다 2번. 빨리빨리 답변을 주세요. 빨리빨리 쉬게. 그래야 더 알짜배기 내용을 빨리빨리 더 하지. 예. 다 이해 가시죠? 대부분 대답하시는 분들이 다 주꾸미 분들이야. 주꾸미 아닌 분들 없어요? 주꾸미 아닌 분들 왜 이렇게 샤이해? 어? 대답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비법도 알려주고 하지. 이거 뭐 그냥 주꾸미 수강생 듣고 주꾸미 강의하는 거지 이게 뭐. 어?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없는 거죠? 뭐 채팅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1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줌이 익숙치 않아요. 예. 1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2강 들어갈게요. 1강 거의 2시간 되는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 진짜 이거 기억하세요. 정말로. 한마디로 내 돈 뺏어 먹으려는 놈 천지다 세상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내 돈 뺏어 먹으려는 놈 천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